시간을 잘 쓰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3년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 저는 통장잔고 영원에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집안에만 있던 백수였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1인 사업가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는 정말 바닥이었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렸고 생계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좌절감과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에 외출도 힘들었었고 누워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용기도 없었던 때죠. 이랬던 저를 살렸던 게 켈리체 회장님의 유튜브가 우연히 재생되면서였는데요.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책을 읽고 산책하라는 말에 웰싱킹을 읽어보게 됐어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고민하라. 부자들은 절대 시간을 아무데나 쓰지 않는다. 2022년에 이 구절을 보고 앞으로는 절대로 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인간관계도 무너졌지만 시간만은 내 거라는 걸 이 문장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먼저 무엇을 안 할지 종이에 적어보고 그것들을 안 함으로써 확보된 나의 시간에 어떤 행동들로 채울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저랑 했던 첫 번째 약속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 100페이지를 읽는 건데요. 3년 전 저는 제 삶을 다 놔버린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TV를 봐도 휴대폰을 봐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서 누워서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가 뜰 때쯤 겨우 잠들었다가 한 3시간쯤 자면 눈이 떠지는데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또 울다가 잠깐 잠들고 이걸 계속 무한반복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버리고 싶었던 습관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였고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 기상 습관을 갖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솔직히 완전 처음엔 너무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이걸 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나와의 약속을 무조건 지켜내고 싶었어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인생을 평생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닐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든 이겨내고 나면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요. 하기 싫은 핑계들이 떠올라도 어떻게든 해내고 나면 오늘도 해냈다는 느낌이 쌓이고 그게 결국 자신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잘 살아내고 싶다는 의욕도 올라왔고요. 돈을 번다는 건 돈을 버는 스킬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실천하면 돈이 벌릴 거라는 확신도 함께 있어야 해요. 행동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스킬을 알고 있다고 해도 좋은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작은 성취를 여러 번 쌓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약속은 아침 8시에 무조건 시리얼을 먹는 건데요. 정말 소박하죠? 근데 이 한 끼가 저에게는 살고 싶다는 감정을 줬어요.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뇌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당시엔 이렇게 그냥 점점 무너지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절망 속에서만 살았기에 뭘 먹고 싶다는 욕구가 없었습니다. 한 끼만 먹고 살았는데 그마저도 같이 살던 친언니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챙겨줘서 먹게 되는 거 말고는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안 먹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멘탈도 산산조각이 난 거죠. 사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먹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먹어야 체력이 올라가고 건강한 체력은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멘탈이 유지돼야 뭐라도 시도하거나 새롭게 살아볼 마음을 먹게 되죠. 잘 먹어야 뇌가 팡팡 돌아가고 뇌가 잘 돌아가야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버리고자 했던 하루 종일 굶기라는 습관을 적은 양이라도 가벼운 음식이라도 꼬박꼬박 새끼 챙겨 먹기로 다 잡은 거죠. 세 번째 약속은 낮 12시가 되면 집 앞 산책길을 30분 걷는 건데요. 낮 12시로 시간을 정한 건 햇빛을 보는 게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책 구절을 보고 나서였어요. 햇빛을 맞고 걸으면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산책을 하는 건 재미가 없어서 저는 걸어서 서점에 가는 걸 목표로 두고 걸었었고요. 책을 사지 않더라도 그냥 한 번씩 서점에 갔다 오면 의욕도 살아나고 운동량도 채우고 일석이조더라고요. 또 산책을 하면 잊고 있던 내 생각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나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저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은 죽어도 안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는 죽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지. 그때 팀장님의 괴롭힘이 심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생겼던 건데 그걸로 회사까지
잘리게 되니 다시는 죽어도 그 팀장님과 같은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일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내 주변엔 무조건 긍정적이고 밝고 플러스의 기운만 가진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이 솟구쳤어요. 그러려면 회사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곳에서 회사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은 가스라이팅이 심했고 밤나라 배나라 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제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울기만 했던 나쁜 습관을 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매일 낮 12시에 산책을 나갔던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월 1,000만 원 버는 것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실 텐데요. 매일 100페이지 독서를 하면서 드는 생각들, 경험들, 느낀 점, 깨달은 점 등을 글쓰기 루틴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매일 책을 읽으니까 내 생각도 정리가 됐고 글이 쓰고 싶어졌고 원고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책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독서와 글쓰기 습관을 매일 유지하다 보니 2개월 만에 A4 용지 130페이지 분량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약 40곳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결과는 전부 다 거절당했고요. 공황장애를 이겨내려던 처음부터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그 모든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낱낱이 실시간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제 기록을 본 한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해왔고 그게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게 출간 계약을 하고 나니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는 더 좋은 글을 쓰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고 예약 판매 30시간 만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때 먹고 자고 걷기 이거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순한 루틴이 인간답게 사는 힘을 주더라고요. 기초 체력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회복되고 기분이 내내 우울하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느끼게 된 건 책을 읽은 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서였어요.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습관들이 24시간 내내 우울했던 걸 하루 2시간 정도만 우울할 수 있도록 저를 바꿔준 거죠. 매일 컨텐츠 기록하는 습관은 6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4만 명이라는 결과를 만들도록 해줬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매일 변해가는가를 지켜보더라고요. 3년 내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일 성장하는 제 모습이 팔로워분들께는 신뢰가 되었고 지금은 그 신뢰로 인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습관을 실천할지 정하는 것보다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이에요. 시간 관리는 스케줄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아침 먹기, 책 100페이지, 산책 30분, 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구조가 된 거죠. 다들 뭘 할까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뭘 끊을 것인가예요. 드라마, 술자리, 쓸데없는 비교, 그 시간들을 다 모으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시간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술을 좋아해서 고주망태 되도록 마셔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정도만 마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끔 어쩌다가 특별한 날에만요. 술을 마시고 일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더라고요.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 깨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술 먹고 병나기라도 하면 2, 3일은 다 버려야 하고요. 그렇게 버리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날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힐링한다고도 하죠. 드라마 보면서 삶의 지혜나 통찰력을 깨닫는 게 아니라면 로맨스 판타지에만 집중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두 손 모으고 24시간 내내 TV 앞에만 앉아있는 것 또한 삶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드라마 시청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내 드라마만 보면서 뇌를 사용하지 않는 그 습관이 나쁘다는 거예요. 뇌를 다 박살내고 있거든요.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이 습관을 어떻게 버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0원이더라도 괜찮아요.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여도 괜찮아요. 아직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인생은 다시 써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루하루를 나와의 약속으로 버텼고 그게 저를 하루하루에 쫓기는 사람에서 하루하루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돈보다 시간을 관리하세요. 시간 관리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작고 사소한 루틴이 인생을 바꾸고요. 할 일을 늘리지 말고 안 할 일을 먼저 줄이세요. 시간을 지키면 삶이 바뀝니다. 댓글로 하나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가 나와 약속할 단 하나의 습관 같이 지켜봐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내 시간은 가치 있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